초기, 중기 증상은 없다. 난해한 질문인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동맥 초음파 이건 왜 하냐고 맨날 물어보시는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맥경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짧고 굵게 동맥경화 증상과 예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동맥경화가 뭐냐? 우리 혈관이라는 거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통로잖아요. 그게 전신에 쫙 가지처럼 퍼져 있죠. 심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혈관들이 노화되면서 딱딱해지고 안에 찌꺼기가 쌓여서 점점 좁아져 가는 과정이 동맥경화예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에 없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정체돼서 잘 흐르지 못할 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80% 미만의 협착에서는 증상이 거의 생기질 않는 거죠. 혈관이 이렇다면 요만큼만 남아도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는 상당히 아주 진행됐을 때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초기, 중기 증상은 없다. 가 정확한 얘기겠고요. 아주 진행된 동맥경화에서 생길 수 있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 혈관에 동맥경화가 왔다. 운동 시에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심장 흉통. 요게 이제 심장 혈관의 동맥경화 증상이고요. 뇌 쪽 피가 잘 안 가니까 막 자꾸 어지럽고 쓰러지거나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마비 증상이 온다든지 뇌가 우리 팔다리 움직이는 중추니까 그리고 완전히 막혔을 때 뇌가 이제 썩으면서 괴사가 되는 거를 우리가 뇌경색,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증상은 상당히 진행돼서 아주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 뇌면 뇌졸중, 심장이면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될 거고 하지혈관, 다리혈관에도 혈관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걸으면 파행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걸으면 종아리가 뻐근하게 아파서 피가 안 통하는 허열 증상이 생겼다가 쉬면 괜찮아지고 이런 증상이 대표적인 말초혈관 폐색질환 이런 것들을 동맥경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동맥경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 질환은 모두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 혈관에 염증 많이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섭식, 밀가루, 글루텐의 반응도가 안 좋거나 인스턴트 많이 드시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 심해가지고 지방세포가 굉장히 염증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방간 있는 분들, 지방간은 또 성인병의 근원이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동맥경화 예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검진을 많이 하면서 아주 쉽게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혈관이 이 경동맥, 목동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혈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혈관이 가서 이 목 쪽으로 쭉 흘러서 이제 뇌로 공급하는 심장과 머리 혈관을 이어주는 경동맥을 초음파로 확인하면 증상이 없는 초기부터 동맥경화 정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동맥경화가 있다. 그럼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검사를 해야 되겠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지방간이 심한지, 평소 섭식이 굉장히 불량한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성 질환 같이 몸에 염증 반응이 항상 자주 있는 사람인지, 흡연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동맥경화가 왔을 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난해한 질문인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저질환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당뇨 환자는 당뇨약 잘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운동을 잘 안 하고 많이 먹고 활동량이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병들은 지방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 계통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약만 먹고 되냐? 생활습관 개선도 같이 하셔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먹어도 되냐?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안 하는 건 최악이죠. 생활습관 개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건 생활습관 개선 플러스 약물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아주 나이가 들어서 진행된 상태가 아니면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혈관 청소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심장 박동을 빨리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면 맥박이 굉장히 빨리 흘러요. 이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를 오랫동안 안 쓰면 안에 이끼가 끼잖아요. 물을 살짝 틀으면 졸졸졸 흘러가면 이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확 들었을 때 쫙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맥박을 빨리 올려서 이 혈행이 빨리 돌 수 있는 상황들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혈관 청소예요.
피가 아주 깨끗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고 약도 꾸준히 드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생활습관 개선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리가 되게 불편하거나 디스크가 너무 심하거나 협착증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운동은 사실 거의 힘들죠. 그런 분들은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이나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자들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면서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약물 치료에 별로 효과가 많이 없어. 원인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원인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혈관도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 있죠. 흡연도 굉장히 중요한 혈관 염증 반응인데 약물 치료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 흡연 자체를 끊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으로 돌이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약물 치료의 목적은 더 진행을 잘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을 안 먹고 그러면 혈관 청소해준다는 주스, 이런 거 마셔도 도움이 될까요? 이게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약물 치료에 기대해서는 효과가 제가 봤을 땐 10%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드시면서 추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피검사가 깨끗해지는지, 자기가 알아낸 방법, 민간요법 하시면서 피검사 추적하시는 분들 봤는데 좋아지는 케이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대사질환은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약보다 그게 더 중요해. 이 아까 맥박을 올리는 유산소 운동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약물 치료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약을 쓰는 거죠. 시너지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하시면 너무 좋고, 그럼 분명히 아주 좋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자분들은 맨날 그냥 피소병 검사만 하시는데, 조금 중년 분들 있죠. 50세 이상부터는 꼭 동맥경화 검사를 하셔야 돼요. 경동맥 초음파. 이건 왜 하냐고 맨날 물어보시는데, 혈관의 상태를 보고 이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피검사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1년 정도 주기로 내 혈관 상태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점점 개선되는지 확인하신다면 본인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동맥경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분들은 점점 막혀서 그냥 탁 막히는 게 아니고 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찌꺼기들이 어떤 충격이나 압력 때문에 툭 떨어져 날아가요. 찌꺼기가. 그러면 얘가 그냥 여기에 막히는 게 아니에요. 쭉 날아가서 점점 우리 혈관이라는 건 말초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여기서는 요만했던 게 쭉 날아가다 보면 점점 작은 혈관을 만나지 여기 콱 막히는 거야. 근데 얘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딱지, 피나면 피딱지 생기잖아. 얘네들이랑 피딱지가 만나요. 혈전이라고 하지. 근데 혈전이 형성되면서 더 커져요. 점점 흘러가면. 그러면 이제 훨씬 큰 혈관이 막힐수록 병의 괴사이라고 하죠. 뇌괴사, 심근괴사가 올 때 훨씬 더 큰 범위로 생겨요. 그래서 동맥경화 초기인 분들은 아스피린 이런 혈전제가 필요 없지만,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 같은 혈전제를 같이 복용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동맥경화 검사를 통해서 상당히 진행된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 같은 혈전제를 같이 복용하셔야 됩니다.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그 경동맥 초음파 꼭 해야겠습니다. 미리미리 본인 상태를 좀, 특히 우리나라 이제 40대면 생애 전환기라고 하잖아요. 큰 병들이 생기고 이제 중대 질환들이 생기는 나이 시기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처음 검진하실 때 한 번씩 기저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병이 없다면 조금 간격을 띄고 검사하시고, 이미 발생을 약간 했다면 이제 매년 추적을 하면서 아스피린 같은 게 추가가 필요한지, 당뇨약, 고지혈증 약만 드셔도 되겠는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